안녕하세요. 주부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 종목 중 주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장후에 레나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페덱스 어도비가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건설업체 레나는 올해 수익률이 53%나 됩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 시가총액이 41조입니다. 미국 최대 건설업체이고 미국 포춘 500 순위에 129위에 랭크된 회사입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인상적이고 멀티플이 무척이나 낮습니다. 유동 비율도 보통 1이면 좋다고 하는데 무려 11이고요. 부채 비율도 32%로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26%, 성장률은 작년 대비 12%로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도 0.86%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회사의 고위직은 매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 종목에 대해 타겟 프라이스 1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했죠. 근데 미국 주택건설 ETF인 ITB는 S&P 500의 수익률을 2배나 찍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가 ITB고요. 위에가 레나의 차트입니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주택건설 ETF에 레나가 15%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주택 구매나 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은 투자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주의 상승에는 당연히 주택가격의 상승이 있겠죠. 소득이 16% 오를 동안 집값은 100% 이상 올랐습니다. 평균 집값은 4.4억 원, 중산층 소득은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래 차트는 소득 수준과 집값을 나타낸 것인데요. 아래가 소득, 위가 집값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폭등했습니다. 재택근무 확대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수요를 부추긴 결과입니다. 여기에 주택 공급량은 제한적이어서 집값 고공행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하네요. 레나의 실적은 영업이익 우상향이 보이고요. 1년 동안 6조 3천억 정도 벌었습니다. 또 2019년 이래로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이번에는 역대 최대 주당 순이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는 저번 분기 실적 발표, 아래는 저번 분기에 발표한 4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저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15,000개 정도의 집을 딜리버리했고 신규 주문이 16,000건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주 등고는 25,00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는 비슷한 신규 주문을 예측했고 18,000개 정도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5억 2천만 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매출 총 마진도 소폭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페덱스입니다. 미국 2위의 운송업체이고요. 특징은 낮은 멀티플로 저렴한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구조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나 페덱스는 올 초부터 들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은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22%가 빠졌고요. 매출 총이익률이나 성장률도 모두 레나보다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까지 1.22%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덱스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6월부터 10월까지 내리 폭락했는데 이게 임금 상승 그리고 물류비 폭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물류 대란 공급망 차질이 최대 이슈였는데요.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물류시장 파이는 아마존이 자체 물류망을 갖추면서 올해 미국 최대 택배업체로 등극한다 합니다. 기존 물류사업자인 연방우정청, UPS, 페덱스 모두 아마존에게 매출을 빼앗길 것만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점유율 차트를 보시면 페덱스는 4위 사업자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로 택배 상자를 내다버린 페덱스 배송기사 뉴스가 있었고요. 이런 식의 기사는 기업 고객도 페덱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낮은 멀티플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평가보단 기대치가 낮은 것 같습니다. 물류시장 파이가 커지지만 그 안에서 점유율을 점점 줄어들 것만 같은 회사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올해 수익률은 30%이고요. 고점 대비 6%가 빠졌습니다. 레나랑 비슷하게 돈을 버는데 시총은 엄청나게 크네요. 367조입니다. 멀티플도 무려 56으로 높은 멀티플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동 비율도 괜찮고 부채도 레나와 비슷한 수준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사기입니다. 88%예요. 이는 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인모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입니다. 어도비는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 라이센스를 엄청 비싸게 판매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카피나 불법 복제 문제로 현재는 구독 모델로 바꿨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플랫폼이
어도비 클라우드예요. 동영상 편집, 사진 편집을 해야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어쩔 수 없이 월 62,000원을 내야 되겠죠? 대체 불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내가 어도비 프리미어를 구독료를 내면서까지 사용하고 학습하고 있는데 다른 편집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겠죠. 가격 결정권이 강한 회사예요. 또 어도비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소셜미디어 사용의 증가가 높은 어도비 프로그램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말이에요. 오직 어도비만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디오 창작 환경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도비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발행 주식의 약 1%를 소각했습니다. 오른쪽 차트가 그것인데요. 주가가 상승하면 소각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소규모 자사주 매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면 주식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에 SNS 마케팅 스타트업 콘텐츠칼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칼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퍼블리싱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왼쪽이는 어도비의 영업이익이고요. 아래쪽은 R&D 투자 비용입니다. 둘 다 우상향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거의 다 예측치를 상회하고 점점 증가합니다. 매출도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네요. 실적 발표 전 투자 전략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실적 발표를 해서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급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중 확대나 비중 축소에 대한 결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경우 패닉 셀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급락한 경우 줍줍하면 되고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안 좋게 나오면 추가 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레나와 어도비는 조심스럽게 실적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